정말 압도적으로 한 수십 건의 질문이 굿파트너 시즌2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를 제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윤아의 슈필라움의 채윤아입니다. 우리 슈필라움 채널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본 작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몇 달 동안 업로드하지 못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업로드가 아주 주기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필요한 얘기가 있겠다 싶을 때 그럴 때 꼭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1만 명을 맞이해서 Q&A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유튜브를 한다고 이런 게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질문에 대답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변호사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이혼 변호사가 나오는 연극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기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신방과를 부전공하고 있었는데 MBC 1차 합격을 하고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보고 로스쿨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께서 이제 유나야 너는 상담하고 말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변호사가 굉장히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다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한 게 없는데 근데 대학원까지 또 간다라는 거에서 좀 부담이 있었고 그러다가 연극을 보고 이혼 전문 변호사 되게 멋있다. 좀 꽂혔달까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변호사가 되지 않았다면 했을 직업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2전공을 신방과를 했던 게 기자, PD, 언론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는 신문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안 보는데요. 그래서 기자나 PD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수능 몇 등급이세요? 수학, 수리 영역 몇 등급이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 좋게도 1학기 수시 내신 전형으로 학교를 들어갔어가지고 굉장히 일찍 1학기쯤에 합격이 됐어서 수능 그래서 등급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모르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법은 대부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로스쿨에서 배우긴 하지만은 자기 분야 아니면 사실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동기 변호사님도 후배 변호사님들도 이혼 사건을 맡았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변호사로서 합의를 받았을 때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언제가 더 기쁘신가요? 했는데 사실 둘 다 당연히 좋은데요. 저는 합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의를 빨리 이끌어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뢰인분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사실은 진짜 위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소송 1, 2년에서 막 2, 3년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길면 5, 6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지난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좋게 합의하고 감정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승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변호사님 항상 힘든 얘기 듣는 직업인데 너무 고갈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훌훌 털어버리시나요? 이런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루틴을 이렇게 맨날 똑같이 사니까 막 갑자기 확 제가 너무 힘들어지거나 막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규칙적인 성격은 정말 아니거든요. 오히려 즉흥적인 성격에 가까운데 이걸 좀 많이 바꾸면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규칙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 스트레스 관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요. 혼자 짧게 재즈바 같은 데 다녀오기도 해요. 1시간 동안. 혼밥 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미슐랭 같은 데 혼자 다니는 거 정말 좋아하고 혼자 막창 먹고 삼겹살 먹고 이런 것도 참 좋아하고요. 영화관 가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혼자 잘 노는데요. 이 혼자 잘 노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되어서 이제 누가 별로 필요하지 않고 혼자 잘 노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슈필라움의 뜻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독일어로 놀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공간이 제가 작업실이라고 해서 드라마 집필을 위해서 사실 원룸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룸을 얻고 나서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듣고 명상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것저것 할 수가 있고, 사실 제가 거북이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슈필라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명도 제가 슈필라움으로 했던 게 정말 즐겁게 하자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유튜브만큼은 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즐겁게 잘 해나가자,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인스타툰 메리지레드 이제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메리지레드를 제가 좀 오랫동안 쉬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시간 관계상 대본 작업을 했다 보니까 메리지레드를 오래 쉬었는데요. 이제 대본 작업이 끝나서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하면서 조금씩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메리지레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최대한 빨리 다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주셨던 질문이 24시간 변호사님의 하루 일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원래도 많이 들었는데 굿파트너 이후에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10년을 매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9 to 6 또는 7까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요. 전 변호사 업무를 할 때는 그 업무에 충실해서 이제 재판하고 상담하고 그 일만 하고요. 7시에서 8시까지는 저녁을 먹으면서 좀 캄다운을 하고, 육아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든 작업실에서도 좀 누워서 음악도 듣고 쉬고, 8시에 집에 들어가고 아기 봐주시는 분을 퇴근을 시켜드리고 이제 제가 교대를 하고요.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에 아이들하고 놀아줍니다. 워킹맘들이 변호사님은 아기들하고 되게 잘 놀아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2시간을 아들 둘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놀기는 사실 제 체력이 되지 않고, 1시간 정도는 이것저것 열심히 놀아주고 1시간 정도는 아이패드 봐, 영상 봐 하면서 가까이 오지마 하면서 좀 쉬려고 노력하고요. 물론 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아기가 초등학생 또 3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아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시에서 1시까지 한 2~3시간 정도의 시간은 글을 씁니다. 근데 글을 쓰는데 뭐 제가 책을 2권 정도 썼고, 또 대본도 썼고, 또 뭐 칼럼 같은 것도 간혹 쓰기도 하고, 그냥 혼자 그냥 일기처럼 쓰기도 하고, 매일 2시간의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30대의 마지막 나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만 39세인데요. 5개월 있으면 만 40이 돼요. 그래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애썼다. 30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30대에 뭔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루가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힘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남는 것도 많이 있고 40대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애썼다. 다만 40부터는 운동을 하자. 네, 이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어떤 것에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나를 갈아 넣어서 뭔가 하기보다는 이제는 밸런스를 맞추고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들자. 네, 이제 굿파트너에 대한 질문인데요. 애정이 가장 많이 가는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이거 정말 하나를 꼽을 수가 없는 게, 대정의 변호사 4명은 다 저의 모습이고요. 사실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분화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지상이나 사라 캐릭터까지도 제가 공감하고 어느 정도 저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주연 배우 캐릭터들이 다 저의 모습이고 너무너무 애정이 많이 가고, 저는 탈고 이후에 아직도 이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계속 매일매일 생각나고 그 캐릭터와 이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네, 다음 질문은 최윤아 변호사는 차은경 변호사님에 가까운지 한유리 변호사에 가까운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과거에 뭐 1, 2년 차 변호사일 때는 당연히 한유리 변호사의 마음을 많이 닮았을 것이고, 제가 지향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차은경 변호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모르신다면 차은경 변호사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좀 F거든요. F인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또 변호사님 T죠,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좀 감정을 많이 배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 저의 어떤 주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또 어떻게 쓰셨는지, 또 추천 도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가가 아닌데 이제 드라마 대본을 집필했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본을 쓰게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초반 한 2, 3년 정도는 어떤 드라마 작법책을 보면서 드라마의 어떤 플롯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습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 처음에 딱 써서 제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던 어떤 업무적인 일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대본을 쓰고 편성을 받은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드라마 대본을 쓰는 일은 오롯이 제가 혼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습작을 정말 많이 했고 저희 PD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이제 16부작을 썼는데 저희 PD님들이 변호사님은 100부작 정도 쓰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회당 한 6, 7개 버전을 이렇게 썼던 것 같고 또 뭐 폐기한 대본까지 하면 정말 많고요. 페이지 수로 하면 한 3,000페이지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어떤 타인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받고 제작을 하는 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드라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민폐 끼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습작을 좀 많이 하고 수정을 좀 많이 거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뭐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냥 많이 쓰고 재미없으면 버리고 재밌는 것만 살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대본 하나가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추천 도서는 캐릭터 만들기의 모든 것 1, 2부와 또 트라우마 사전이라는 책을 제가 좀 잘 이용을 했던 것 같고 주인공 캐릭터가 나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처럼 찾아보면서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인 것 같습니다. 최윤아 변호사에게 굿파트너란? 이런 질문을 누가 주셨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길게 얘기하자면 길게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딱 2글자로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굿파트너는 저한테 자식처럼 정말 사랑 그 자체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인데 굿파트너는 저에게 셋째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어떤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제가 굿파트너 방영 중에도 많이 듣고 종영 이후엔 더 많이 듣고 최근에도 계속 매일매일 듣고 있는 질문이죠. 굿파트너 시즌2 하실 거냐 또는 차기작은 어떤 걸 하실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굵직한 언론 인터뷰들 되게 많이 했어요. 조선일보라든지 뭐 중앙일보라든지 거기서도 다 같은 질문을 사실 주셨는데 차기작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이게 대답인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10몇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그 경험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대본이었기 때문에 드라마가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제가 자기 객관화를 해봤을 때 글을 쓰는 능력이 뭐 특출나거나 제가 뭐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뭔가 어떤 작가적인 역량이 좋아서 드라마가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됐다고 해서 법정물이 아닌 다른 작품을 생각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업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시즌2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굿파트너를 좋아해 주셨고 또 기대와 수요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저희 제작사 PD님들한테도 항상 저는 데뷔작이 은퇴작이다. 뭐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그래도 굿파트너 시즌2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를 제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꼭 감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굿파트너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로 작고 소중했던 채널이 1만 명이 봐주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아의 슈필라움의 최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